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들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2천억 이상 일단은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한 195억 정도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선물은 매수고,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면은 합성 선물은 또 매도네요. 그렇죠? 어제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시장이 요즘, 외국인들이 시장을 약간 좀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기관들은 오늘도 여기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들도 오늘은 좀 많이 시끄러웠죠. 이전에 강세였던 종목군들은 약세였던 종목들은 또 강세로, 시장에서 그리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강세보다는 조금 약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는데,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를 본다, 그쵸? 차트의 종합주가 지수를 보는데, 저는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봅니다.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왜 이걸 보조지표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일반적으로 강세로 가는 구간 동안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이 약세로 가는 동안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좀 약세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를 하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는 대부분 다트를 던진다. 10개 중에서 7개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시장이 좀 저항선 근처라든지 하는 부분에 위치를 했을 경우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죠.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다트가 어떻게 휙휙 막 이렇게 던지면은 10개 중에서 두세 개도 맞추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시장이 저항이나 아니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우리가 예전 방송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요 근처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거래일수로 4일 동안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게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가지고, 그렇죠? 코스닥 시장은 이전에 말씀드릴 때 977포인트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977포인트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거기 안에 그냥 위치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서, 거래 감소 부분은 주가가 오르고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로 슈팅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빨리 시장이 992포인트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면은, 이게 왜 오늘 이번 시점에서 안착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시장이 이전에 오르다가 이렇게 빠졌죠. 다시금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빠졌고, 이번에 만약에 이 정도 오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3산의 가능성도 높아요. 3산의 가능성도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이등변 삼각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3산 가능성도 일단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참고를 하셔서 웬만하면은 깨지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소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도 이전에 오르면은 여기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266포인트 언저리가 저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3266포인트 언저리에서 지금 보니까 역시 4일째 연속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오늘 화요일이죠. 이번 주에 아마 결판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일단 3242포인트를 이탈해서 돌려내지 못하면, 3242포인트를 이탈을 해서 돌려내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 일단 변곡점이 떴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는지 그냥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수권을 이탈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일단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익 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시장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시장 안의 종목들 중에서 한 70% 정도가 플러스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이 방향성을 아래로 타기 시작하면 실적 무시, 모멘텀 무시, 수급 무시 싹 다 그냥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시장 안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 안에서 오늘 SK바이오팜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이 보였어요. 5.26% 정도 오늘 강세 움직임이 보이면서 위쪽으로 일단 방향성을 잡았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상위 종목에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일단 했는데, 외국계 자금이 최근 들어가지고 좀 유입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2021년도 5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도 참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SK바이오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외국인이 조금 쉬어주니까 기관들이 바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5.26%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도 일단 보였어요. 자, 일단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은 회사의 가치 부분을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 판단 자체가 시장 안에서 이게 검증받은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일단 내놓은 검증 자료로 일단 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1,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만 1,000원 돌파 안착을 하면은 일단 한번 슈팅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삼성엔지니어링이 강세 움직임 보였어요. 8.18% 정도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오늘 그 시장 안에서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뭐 거기 안에서 뭐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 또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죠. 예전에 한 17만 5천원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6,9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회사가 이제 예전에 17만 5천원까지 올랐을 때에 매출액이 9조 2천억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이 6천억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5,145억 정도를 벌었을 때가 주가가 17만 5천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적자가 났어요. 2013년도에 일단 회사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2014년도에는 약간 소폭이 흑자 내면서 주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2015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조 3천억, 대박이죠, 그쵸? 1조 3천억을 실적이 일단은 그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521억 정도, 2017년도에 일단은 적자를 한번 내고 2018년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올해죠. 올해 예상도 일단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로 일단 성장할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주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그 지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부분들 중에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회사가 왜 밀렸는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사업의 내용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원래 하고 있던 부분이 화공이라든지 오일 가스 프로세싱, 석유화학 이쪽 관련돼서 일단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쪽이 다시금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화공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화공이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실적 부분은 거기서 일단 해주고,
지금 뒤쪽으로 가면은 이 회사가 요즘 원래 이제 기존에 큰 실적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예전의 영광을 다시금 찾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는 한번 해보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장기적인 차트 보니까 많이 오른 부분은 없죠. 지금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가격권 위에서만 주가가 좀 안정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게 뭐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약간의 눈금 하나만 올라가도 지금 29,000원, 3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2만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3만원까지만 상승을 한다 그래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항공우주 뭐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 내고요.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동차 관련돼서는 제가 대부분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좋고 현대글로비스도 왠지 자동차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안 좋지 않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올해가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예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던 부분이 2019년도에요. 2019년도에 사상 영업이익상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난 다음에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동차 업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랬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수소 충전소 부분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라든지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일단은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큰 흐름상으로 보면 지금 약간 좀 패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패턴 하단에서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만원 돌파해주면 한 22만원까지 10% 뛰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늘 뭐 거래도 붙었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MM은 뭐 박스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스 가능성은 이렇게 일단 있고요. 오늘 일단 반등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가격 기준으로 44,000원 이탈하면 좀 더 조정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장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 오늘 거래가 많이 동반되는 종목 헬릭스미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줬어요. 22%까지 일단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요. 엔젤시스가 3-13 부분 그렇죠. 주목할 만한 임상으로 뭐 선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 일단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지금 뭐 선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 일단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모멘텀으로만 일단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뭐 의미가 있는 종목군들은 별로 보이진 않네요. 오늘 보이지는 않고요.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제약 여전히 뭐 안에서 밑에 좀 기고 있는데 저는 셀트리온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타이밍이 나오면은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 일단은 보여줬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 흐름이 141,900원을 돌파하면 142,000원 위에서 안착을 하면 일단은 16만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특별한 건 없네요. 근데 사실 지금은 내일 당장 갈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위로 그냥 붙어줄 거냐 아니면 한번 눌렸다 갈 거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목보다는 시장이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